아메리칸 니오 시네마를 상징하다시피 하는 기념비적인 영화가 등장합니다. 이지라이더입니다. 혹시 김상준 씨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합니다. 타실 때 이제 당연히 헬멧을 쓰시잖아요. 헬멧 써야죠. 그러면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은 김상준 씨인 줄 모르고 난 정말 바이크 타는 사람들 별로야. 뭐 이런 종류의 이와 유사한 종류의 약간 좀 편견 어린 시선을 겪어보신 경우가 있나요? 그런 편견된 견해를 저한테 보내지만 저 역시도 보냅니다. 저 역시도 헬멧을 쓰고 있으면 제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아 그렇죠. 모니터를 두드리면서 응?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 아니까. 그런데 말이죠라고 하면서. 당시에 미국도 그랬습니다. 폭주족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폭주족입니다. 피터 폰다와 데니스 호퍼가 연기를 하는 두 명의 주인공. 진정한 미국의 가치라는 건 뭘까? 라는 매우 거대한 질문에 대답을 얻고자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미국의 가치가 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미국을 횡단한다고? 이거 무슨 중2병이니?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당시는 그런 질문이 먹히던 시절이었어요. 뭐 지금은 일부 주에서 합법화가 된 마리화나를 다들 콜라처럼 피면서 멍한 눈을 하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미국이란 뭘까? 친구야, 세계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는 바로 그런 마약, 로그막, 히피 공동체와 같은 당대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코드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미국을 횡단하던 중에 그냥 떠돌고 있던 변호사 잭 니콜슨을 만납니다. 잭 니콜슨은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들이 니들을 혐오하는 건 니들 생긴 꼬라지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이 니들을 싫어하는 거는 니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꼴보기 싫어서야.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횡단을 하던 중에 폭주족을 혐오하는 사람들에 의해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나죠. 이 영화는 37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어졌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총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문화현상이란 말로는 모자랄 정도로 그냥 아예 시대 정신이 된 영화예요. 69년도는 내내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야, 이 영화 봤어? 이 영화 봤어?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로즈메리의 이야기라는 영화인데요. 한국의 개봉 제목은 악마의 씨였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제목은 뭔가 이렇게 스포를 해주는 제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악마의 씨 하면 로즈메리의 이야기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악마의 씨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쇼생크 탈출. 그 원래 원제는 쇼생크 리뎀션이거든요. 근데 쇼생크 탈출한 얘기네? 보기 전부터 안다고. 맨날 이렇게 스포를 하니 제목으로. 아무튼 악마의 씨, 로즈메리의 이야기. 자, 이 영화 젊은 부부가 우연히 어떤 빌라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 빌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악마 추종자들이었고 악마의 씨를 잉태하기 위해서 로즈메리를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알게 된 진실은 이 악마 숭배자들이 내 아기를 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제 악마의 씨를 잉태했고 이거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비록 악마의 씨이지만 내 아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결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유럽 출신의 감독이죠. 근데 유럽 감독이 미국으로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계기가 바로 로즈메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샤론 테이트라는 당대의 여배우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건 당시의 기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런 히피 공동체, 이런 뭐 이지라이더에 나오는 종류의 시대 정신과 문화가 팽배해 있는 시절의 행복. 되게 자유연애. 결혼을 했지만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부른 마마스 앤 파파스의 보컬과 사귀고 있던 중이었고요. 예, 그런 종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히피 공동체 중에 하나인 맨슨 패밀리를 이끌고 있던
유사 교주였습니다. 어느 날 69년 중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집을 비웠을 때 샤론 테이트와 샤론 테이트의 친구들이 집에 있었고 샤론 테이트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찰스 맨슨 패거리가 샤론 테이트의 집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을 난자에 죽이고 샤론 테이트를 죽이고 샤론 테이트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였습니다. 당시의 사건 현장은 너무나 처참해서 당시 사진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로즈메리의 아기 때문에 찰스 맨슨이 사람을 죽였다. 콕 집어서 로만 폴란스키 아내를 죽였다라고 남 얘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글을 쓰고 기사를 쓰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찰스 맨슨은 너무나 유명해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은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인들의 살해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날 샤론 테이트가 걸려들었던 겁니다. 로만 폴란스키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죽은 아내와 아기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생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도드라져요. 그래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지고 연출은 계속했습니다. 피아니스트 같은 명작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지금도 미국엔 못 들어가죠. 찰스 맨슨은 당시에 잡히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경멸의 눈길로 보면은 바보로 보일 거고 나를 경배하는 눈길로 보면은 신으로 보일 거고 근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은 니들이 보일 거야. 되게 있어 보이죠? 개소리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마지막 말은 유의미했습니다. 니들이 보일 거라는 거. 당대에는 사실 그랬어요. 당대 사람들은 처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나 그날 거기 놀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어떤 매체에서 나 거기 놀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밤에 나 큰일 뻔했네 라고 떠버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해야 하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민의 숫자가 나왔대요. 다들 그냥 가십으로 소비했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을 술자리 가십으로 떠들어대면서 놀려댔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내가 저 패거리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의 자기 혐오가 싹트기 시작합니다.